자, 이번 시간 우리가 같이 풀어볼 문제는 2022년 7월 고3 모의고사 문제 중에 수학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 선택 과목 문제이기 때문에 23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23번 다항식 4x 플러스 1의 6제곱의 전개식에서 x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이항정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항정리 일반항 공식을 쓰게 되면 6C1 4x의 1제곱 1의 5제곱 그러면 24x라는 1차항이 생기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x의 개수는 24가 되겠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골라보면 23번의 정답은 2번. 24번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n 3분의 1을 따르고 이 3x-1이 17일 때 vx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어. 이항분포 문제이기 때문에 이항분포 성질에 의해서 이 3x-1은 2x-1과 같고 이 값이 17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x가 6이 되는데 이항분포의 평균은 n 곱하기 p, 즉 여기서는 n 곱하기 3분의 1이기 때문에 n의 값이 18인 걸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vx는 npq이므로 18 곱하기 p인 3분의 1 그리고 q, 즉 1 빼기 p니까 3분의 2.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 4가 되겠다. 그러므로 24번의 정답은 4번. 25번 흰 공 4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 중 검은 공이 2개 이상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네. 그러면 4개를 꺼내는데 검은 공이 2개 이상인 경우는 2개, 3개, 4개인데 그 여사건을 생각해 보면 0개, 1개이기 때문에 여사건의 확률로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계산이 편할 것 같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전체 확률인 1에서 검은 공이 2개 미만, 즉 1개 이하로 나올 확률을 빼면 되겠다. 그러면 8개 중에 4개를 뽑는데 검은 공이 1개 이하니까 처음에 0개 나오고 그렇다면 흰 공이 4개 또는 8개 중에 4개를 뽑는데 검은 공은 1개 뽑고 흰 공을 3개 뽑는 확률을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 마이너스 5, 6, 7, 8을 24로 나누니까 70분의 1 더하기 16 계산하면 얼마? 70분의 53.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70분의 53이므로 25번의 정답은 3번. 물론 6건의 확률을 꼭 쓰지 않아도 돼. 그냥 3개 확률을 더해도 되는데 이제 3개보단 2개 계산이 좀 더 편해서 6건의 확률 계산을 한 거니까 참고하길 바랄게. 자, 다음 26번 세 문자 ABC 중에서 모든 문자가 1개 이상씩 포함되도록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 적어도 ABC가 한 번씩 뽑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5개를 뽑았을 때 가능한 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한 문자가 3번 뽑히고 다른 문자가 한 번씩 뽑히거나 아니면 2개의 문자는 2번씩 뽑히고 하나의 문자가 1개 뽑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먼저 이 첫 번째 경우, 즉 ABC 중에 하나는
3번 나오고 나머지는 한 번씩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게 3번 나올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ABC 3개 중에 한 개를 고른 뒤, 그러면 이제 우리는 ABC 3개 중에 한 개를 골랐기 때문에 그 문자는 3개, 나머지 문자는 한 개씩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를 나열하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즉 5팩을 뭘로 나누면 되겠다? 3팩으로 나누면 되겠다.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보면 ABC 중에 두 개의 문자는 두 번 나오는 거니까 세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서 그 문자는 두 개씩 나오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나열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의해서 5팩을 2팩, 2팩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 그러면 3 곱하기 20 더하기 3 곱하기 30 계산하면 얼마다? 150. 그러므로 보기에서 골라보면 26번의 정답은 4번. 27번. 주머니 A에는 숫자 112233이 하나씩 적혀 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334455가 하나씩 적혀 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다. 두 주머니 A, B와 3개의 동전을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그래서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3이면 주머니 A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고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2 이하이면 주머니 B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낸다. 이 시행을 한 번 하였을 때 주머니에서 꺼낸 2장의 카드에 적혀 있는 두 수의 합이 소수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어. 3점짜리 문항치고는 지문은 굉장히 긴데 풀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거든. 그래서 위에서 지금 설명한 지문을 정리해 보면 동전 3개를 던져서 앞면이 3번 나온다면 A에서 2장의 카드를 뽑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즉 앞면이 2번 이하, 2개 이하 나온다면 B에서 2장의 카드를 뽑는데 이때 이 두 수의 합이 소수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래서 확률을 계산해 보면 자 동전 3개를 던져서 앞면이 3개, 즉 2분의 1의 세제곱. 그러고 나서 이제 A에서 6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그 두 수의 합이 소수였으면 좋겠다. 그럼 지금 1, 2, 3이 적힌 카드가 2장씩 적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합은 최소 2부터 최대 얼마까지 가능? 6까지 가능하다. 그럼 이 중에 소수를 생각해 보면 2, 3, 5, 3개가 가능하고 그러면 2장의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2가 되기 위해서는 1을 2개 뽑는 경우밖에 없다. 얘는 1 하나, 2 하나, 5는 2 하나, 3 하나. 그럼 각각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먼저 1, 2개 중에 2개를 뽑아라. 그리고 3이 되는 거는 1과 2를 한 장씩이니까 2개의 1 중에 하나, 그리고 2개의 2 중에 하나. 마찬가지로 5가 되는 경우도 2개의 2 중에 하나, 2개의 3 중에 하나. 그래서 전체를 다 계산해 보면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 9가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A에서 뽑거나 또는 자, 동전 3개를 던졌는데 앞면이 2개 이하. 그러면 1에서 앞면이 3번 나오는 확률을 빼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 주머니에서 6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그럼 B 주머니에 적혀 있는 두 수의 합은 3, 4, 5가 2장씩 들어있기 때문에 최소 6부터 최대 10까지 가능하고 이 중에 소수를 찾아보니까 뭐밖에 안 돼? 7밖에 안 되네. 그러면 7이 되기 위해서는 3, 4 카드를 한 장씩 뽑아야 된다. 그래서 2장의 카드 중에 3 2장 중에 하나, 그리고 4 2장 중에 하나. 그러므로 이 경우는 총 4가지.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의 수식은 다 결정이 됐으니까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8분의 1 곱하기 15분의 9 더하기 8분의 7 곱하기 15분의 4.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되지? 120분의 9 더하기 28이니까 37. 자, 그럼 보기에서 골라볼까?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5번. 28번 두 집합 x, x의 원소로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 그리고 1부터 5까지의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y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y로의 함수 f의 개수는, 그래서 가조건을 보면 루트 f1 곱하기 f2 곱하기 f3의 값은 자연수이다. 나조건 집합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x2가 x1보다 크다면 fx2는 fx1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제 나조건은 많이 본 규칙이지. 그래서 이제 중복조합을 활용하는 규칙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가조건을 먼저 해결을 해야겠다. 그래서 루트 f1, f2, f3의 값이 자연수라는 말은 f1 곱하기 f2 곱하기 f3이 완전제곱수라는 말이 되겠고, 자, 이 함수값이 될 수 있는 y의 원소들을 보니까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있어. 근데 거기에 2, 3, 5는 소수야. 그러면 이제 이때 이 f1, f2, f3이 모두 다른 숫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중에 3개를 골라서 곱해서 완전제곱수가 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그 말인즉슨 이 f1, f2, f3 3개의 함수값 중에 적어도 2개는 어떻다? 똑같다. 그럼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 f1과 f2의 함수값이 똑같아. 그러면 이 둘을 곱했을 때 이미 완전제곱수기 때문에 f3을 곱해서 완전제곱수가 되려면 이 f3이 될 수 있는 값은 1 또는 4. 그러니까 f3 자체가 완전제곱수여야 되더라. 그럼 무슨 말이냐? 결국 이 세 개의 함수값은 적어도 하나는 1 또는 4이며 나머지 두 개의 원소는, 그러니까 두 개의 값은 같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F1, F2, F3의 순서상을 한번 다 적어보면, 자, 1 또는 4가 적어도 하는 게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나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크기 순서대로 적어줄게. 그러면 1이 적어도 하는 게 들어있을 때, 그럼 나머지 두 원소가 똑같다. 그래서 111 또는 122 또는 133, 144, 145, 155겠지? 155. 근데 만약에 그 완전제곱수 하나가 4였다면 114, 224, 334, 444, 그 다음에 마지막 554니까 크기 순서대로 455. 이렇게 총 F1, F2, F3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총 10가지가 있겠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F1, F2, F3은 찾았으니까 나머지 원소, 즉 이 4, 5, 6의 함수값들을 정해줘야겠지. 그런데 나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보면 결국 F3보다 크거나 같다 F4, 크거나 같다 F5, 크거나 같다 F6인데 공역의 최대값이 오니까 이 값은 5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더라. 그럼 우리는 이 F3의 값에 따라서 F4, F5, F6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F3이 얼마인 경우? 1인 경우. 그럼 F3이 1인 걸 찾아보니까 112밖에 없네. 그럼 일단 F3이 1인 경우는 이 중에 한 가지. 그리고 나서 1부터 5까지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F4, F5, F6을 구한다는 건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순서에 상관없이 3개를 고르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중복조합, 즉 OH3. 자, F3이 2인 경우는 또 이 경우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그러면 F3이 2니까 2부터 5까지, 즉 4개의 숫자 중에
중복조합 3개를 골라라. F3이 3인 경우 1, 3, 3밖에 없으니까 이 경우도 한 가지. 그러면 3부터 5까지 즉 3개 중에 중복으로 3개를 골라라. F3이 4인 경우 F3이 4인 경우는 좀 많지.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럼 5개가 되겠고 4부터 5까지 즉 2개의 자연수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순서에 상관없이 3개. 마지막 F3이 5인 경우는 4, 5와 1, 5 두 가지가 있네. 그러면 5부터 5까지 즉 1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골라라.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7C3 그 다음에 얘는 6C3 5C3 5 곱하기 4C3 그 다음에 2 곱하기 3C3 계산해볼까? 그러면 35 그 다음에 20 10 그리고 20 그리고 2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를 다 구했기 때문에 이 값들을 쭉 더해보면 얼마? 87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87이므로 보기에서 골라보면 28번의 정답은 2번.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 나 조건은 이제 워낙 많이 본 유형, 즉 중복조합 유형 문제이기 때문에 가조건만 좀 잘 해결해서 차근하게 푼다면 막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 29번 두 연속 확률 변수 x와 y가 갖는 값의 범위는 각각 라지 x는 0보다 커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라지 y도 0보다 커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이고 라지 x와 라지 y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fx, gx라 하자. 스몰 x가 0보다 커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두 함수 fx, gx는 fx는 b, gx는 p 라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p 라지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c보다 작거나 같은 이 확률이 2분의 1일 때 a 플러스 b 곱하기 c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단 abc는 상수.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먼저 fx 그래프부터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 자, fx는 b, 즉 상수함수이다. 근데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 0부터 a까지.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 성질에 의해서 이 둘러싸인 넓이가 얼마? 1이 되어야겠다. 그러므로 b는 뭐가 된다? a분의 1. 그런데 이때 확률 밀도 함수 gx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0보다 크거나 같고 x보다 작거나 같은 이 라지 x의 확률 그러면 0부터 x까지 확률 다시 말해서 이 넓이를 gx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gx는 bx가 되겠다. 근데 b가 a분의 1이니까 a분의 1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럼 이제 gx를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x축 y축 그래서 a분의 1x 어디까지? 0부터 a까지 그럼 이때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확률 밀도 함수 성질에 의해서 이 넓이가 얼마가 되어야 한다? 1이 되어야 한다. 즉 2분의 1 a가 1이 되어야 하니까 a가 2인 거를 구할 수 있고 그럼 b는 a의 역수. 그래서 a는 2분의 1. 이때 p 0부터 c까지 y
즉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c보다 작거나 같은 이 확률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0부터 어디까지? c까지 이 둘러싸인 넓이가 얼마였으면 좋겠다? 2분의 1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p 0보다 크거나 같고 y 작거나 같다 c 이 넓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기울기가 얼마지?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좌표가 c, 2분의 1c 그렇다면 넓이는 얼마가 돼? 4분의 1c의 제곱. 그래서 이 값이 2분의 1이므로 c제곱은 얼마다? 2다.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a 더하기 b 곱하기 c 제곱을 계산해 보면 2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얼마? 5. 그러므로 29번의 정답은 얼마다? 5. 자, 드디어 마지막 30번. 각 면에 숫자 1, 1, 2, 2, 2가 하나씩 적혀 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다. 이 상자를 6번 던질 때 n번째 바닥의 다음 면에 적혀 있는 수를 AN이라 하자. A1 더하기 A 더하기 A3이 A4 더하기 A5 더하기 A6보다 클 때 A1, A4 모두 1일 확률은 P분의 Q이다.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단 PQ는 서로소인 자연수. 이렇게 묻고 있어. 그럼 문제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다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은, 아, 조건부 확률 문제구나. 그래서 이 사건 A가 벌어졌을 때 이 사건 B까지 만족할 확률을 구하시오. 즉, B 확률을 구하는데 언제? 사건 A가 벌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PA분의 PA 교집합 B라는 걸 이제 정리해 놓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A 사건을 한번 보자. 1 또는 2가 적혀 있는, 물론 1이 2번, 2가 4번 적혀 있는 이 정육면체 상자를 던져서 나온 숫자들을 차례대로 이제 A1부터 A6이라고 했을 때 앞에 3번의 숫자의 합이 뒤에 3번의 숫자의 합보다 크다. 그러면 똑같은 시행을 반복하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을 통해서 계산하라는 문제로 볼 수 있겠고, 그래서 한번 PA를 생각해 보면, 자, 앞에 세 숫자의 합이 뒤에 세 숫자의 합보다 크다. 그런데 숫자가 1 또는 2이기 때문에 이 세 숫자의 합은 최소 3부터 최대 6까지. 그렇다면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앞에 숫자의 합이 4고 뒤에 숫자의 합이 3. 아니면 5일 때 3 또는 4. 그리고 6일 때 3 또는 4 또는 5.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각각의 확률들을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는데, 보자. 앞에 숫자, 즉 세 번의 숫자의 합이 4가 나왔다. 그러면 이 세 번의 시행에서 1이 2번 나오고 2가 한 번 나오는데 1이 나올 확률, 즉 한 번의 시행에서 1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독립시행을 이용하면 세 번 중에 2번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2가 나왔다. 그럼 마찬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뒤에 세 숫자의 합이 3이란 이야기는 1만 3번 나왔다는 이야기니까 3번 중에 3번 모두 1이 나왔다.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하면 아래 계산도 똑같거든. 그래서 5가 되려면 1이 한 번, 즉 3번 중에 한 번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2가 2번 나왔다. 근데 그때 뒤에 세 숫자는 합이 3, 즉 1만 3번 나오거나 또는 1이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2가 한 번 나오고 자 6이 되려면 1이 한 번도 안 나왔다. 즉 2만 3번 나왔다. 근데 뒤에 이 3 또는 4 또는 5는
세 개를 다 더하기보다는 차라리 전체 확률에서 6이 나오는 확률을 빼주면 되겠지. 근데 6이 나오는 확률은 아까 방금 썼으니까 3C0, 2만 3번. 그래서 이 각각의 확률들을 다 더한 게 바로 뭐다? PA. 그러므로 PA를 계산해 줄게. 그러면 시행을 6번 했기 때문에 3분의 1의 6제곱은 따로 빼놓고 나머지 숫자들만 먼저 계산을 해보면 여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 더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 12 곱하기 1 더하기 3이 6 7 더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8이고 그 다음에 27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그래서 19 그리고 뒤에 이제 3분의 1의 6제곱은 마지막에 분배법칙으로 빼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계산이야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계산해 보면 6 더하기 84 더하기 152 곱하기 3분의 1의 6제곱 그러므로 242 곱하기 3분의 1의 6제곱 자 이렇게 PA를 구했어. 그럼 이제 똑같은 아이디어로 PA 교집합 B를 구하면 되는데 자 A1과 A4가 1이 나왔다. 그럼 이 확률도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A1이 1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 A4가 1이 나올 확률도 3분의 1 그래서 일단 A1과 A4가 이렇게 결정되는 확률은 3분의 1의 제곱이고 그럼 일단 둘의 값이 똑같기 때문에 나머지 두 숫자의 합, 즉 A2 더하기 A3이 A5 더하기 A6보다 클 확률만 계산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숫자의 합이기 때문에 1 또는 2를 두 번 더해서 최소 2부터 최대 4까지 그렇다면 앞에 두 숫자의 합이 3이고 뒤가 2이던가 아니면 앞에 두 숫자의 합이 4인데 뒤에 두 숫자의 합이 2 또는 3이던가 자 그러면 두 숫자의 합이 3이라는 건 1과 2가 한 번씩 즉 두 번 중에 한 번은 1이 나오고 한 번은 2가 나왔다 그리고 뒤에 두 번은 두 번 모두 1이 나왔다 마찬가지로 4가 나왔다는 얘기는 1이 0번, 그러니까 2만 두 번 나왔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우린 1을 기준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3분의 2만 두 번 또는 그리고 자, 2 또는 3. 그럼 두 번 모두 1이 나왔다. 또는 두 번 중에 한 번 1이 나오고 2가 한 번 나왔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만 계산하면 이게 바로 PA 교집합 B가 되거든. 참고로 여기 지금 A1, A4가 1일 확률까지 계산을 해줘야겠지. 그래서 3분의 1의 제곱과 여기 3분의 1의 4제곱, 즉 3분의 1의 6제곱은 뒤에 쓰도록 하고 아까처럼 개수들만 먼저 뽑아서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 2, 2, 4 그래서 4 더하기 이번에는 4 곱하기 여기 1이고 여기는 2, 2, 4 그래서 1 더하기 4 그리고 곱하기 마지막 3분의 1의 6제곱 그러면 24 곱하기 3분의 1의 6제곱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계산하고자 하는 PA와 PA 교집합 B를 모두 다 구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P는 결국 3분의 1의 6제곱은 약분이 되면서 242분의 24 그럼 이것 또한 약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121분의 12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121분의 12이므로 P가 121, Q가 12 그러므로 두 숫자의 합은 133 이렇게 마지막 30번의 정답은 얼마다? 133이다
자, 이렇게 마지막 30번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 확실히 마지막 30번 문제는 뭐 설명한 것처럼 이제 조건부 확률과 그 독립시행의 확률을 잘 콜라보한 나름대로 높은 난이도의 문제였기 때문에 30번 문제로서 좀 적절했던 문제였던 것 같고, 이로써 이제 선택 과목 확통까지 다 풀어봤는데, 이제 두 달 뒤면 뭐 굉장히 중요한 모의고사인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더 준비 잘 해서 더 나은 성적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할게.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자. 안녕.